개발 쪽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공사비를 제가 이게 써놓은 거고, 이거 블로그에도 제가 공유 드렸는데 2023년 이후 평균 공사비가 776만 원인데 이게 더 오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왜 오를 확률이 높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빨강색이 높은 거거든요. 이 파랑색인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데 이건 이제 입주한 거고. 이런 데들 이런 데는 이제 다시 계약이 될 확률이 좀 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노량진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포스코가 730만 원에 이제 노량진 1구역이랑 계약을 했는데 노량진 1구역에서 포스코만 이제 혼자 단독 입찰하니까 좀 다른 데도 제발 좀 넣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이 730만 원에는 절대 못한다 해갖고 포스코 ENC 혼자 들어왔어요. 그 포스코 ENC가 결국 수주가 됐는데 이 포스코가 요새 저가 수주를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많은 데서 파이팅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750미터는 거의 계약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제 3구역이 784만 원에 됐고, 그다음에 여기 물음표는 아직 협상 중인 데고요. 신반포 22차는 1,300만 원이라고 뉴스에 많이 뜨는데 워낙에 그 세대수가 적어서 그래요. 이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모아타운 이런 것,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지금 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가 재건축지보다 좀 적습니다. 776만 원에서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권리산정일 요거는 이거 신통기획지 투자하실 분들은 요 권리산정일을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 신축업자 형님들이 만들고 있는 상태, 즉 준공등기가 안 난 상태에서는 이거 매입하셨다 현금 청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날짜 기억하셔라. 2022년 1월 28일. 예. 2021년에 선정된 데들은 이제 2021년 9월 23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다. 그리고 뭐 토지거래구역은 뭐 이제 가서 실거주해야 된다는 뜻이고, 건축허가 제한은 이제 못 쪼갠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노후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고, 요 권리산정일을 기억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새 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요 데이케어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려는 게 앞으로 2,000세대 이상 만들어지는 재건축지에는 이 데이케어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데이케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 청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의도 시범에서 되게 반발을 많이 했죠. 예. 이건 뭐 중공업 지역인데 뭐 여기 당산역 주변이거든요. 유원제 2차, 뭐 현대 3차, 유원제 1, 효성 1차, 2차가 다 리모델링,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을 250에서 지금 40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은 공공임대, 반은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25%까지 쓸 수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3종 같은 경우는 한 275%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여기 얘네들이 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확보가 돼서 이 재건축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렸고, 그 개념은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용적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연면적이 200m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m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배잖아요. 200%예요. 이게 만약에 6층까지 올라가요? 예, 그럼 300m 제곱이잖아요. 그럼 용적률이 3배예요. 300%예요. 그럼 뭐 이거 1000%면 어떻게 되죠? 20층이죠. 예. 그러면 10배죠.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지을 수 있고, 2배는 뭐 2배는 1종이고요. 뭐 2.5배 정도가 2종으로 보시면 되고 3배가 3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임대랑 뭐 공공 기부 체납 비율 이런 거 넣어줘야 되죠. 기부 체납 비율 뭐 10에서 15% 넣고 공공 임대는 뭐 법적 상한 용적률로 올라가면서 뭐 반 넣고 이러니까 뭐 2.5에서 3으로 올라갈 때 25% 넣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용적률 뻥튀기를 통해서 사업성 증가를 하려고 한다. 용적률 뻥튀기 하면 어떻게 되죠? 일반 분양 물량 늘어나죠. 그래서 사업성이 획득이 된다. 그런 개념이고, 이건 도시간 용적률인데 뭐 서울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일산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용적률을 올린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폐율이 있는데 건폐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지면은 건폐율이 낮아져요. 예, 건폐율이 낮다는 건 이 쾌적함이 증가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한강변 아파트들이 다 지금 초고층으로 지려는 게 건폐율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과천인데, 이 과천주공 10단지예요. 예, 과천주공 10단지는 워낙 유명한 데고, 과천역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가 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84잖아요. 예, 84고, 근데 여기는 좀 옛날 아파트라서 이 전용 면적 105.27이 84예요. 그럼 84에서 84 가는데 6억을 환급받습니다. 얘네가. 근데 왜 이렇게 환급을 많이 받냐? 당연히 지분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막 8억에서 지금 23억 정도까지 튄 이런 상태입니다. 14년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지 지분 보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다 끄시고요. 보기 싫으니까 지분 넣고, 이게 가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꺼요. 예. 대지분이 39.5평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거든요. 보통 대지분 15평 정도는 돼야지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는 편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평 이상을 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2, 13평 정도 보고, 최소. 근데 최근에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서울도 15평 이상을 봐야 되지 않나. 경기도는 뭐 15평 더 이상을 봐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거 세대당 대지분 이거 아실의 데이터가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도 25년에서 뭐 이상 아파트를 다 추려가지고 대지분 한번 다 계산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렇게 써놨는데, 제 옛날에 이게 5년 전인가 이거 한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세대수, 용적률, 토지 면적 해갖고 쫙 놨을 때 뭐 일반 분양분이 몇 개 나오고 뭐 수익성이 얼마고 세대당 대지분이 몇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은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 5년 전에 저거 했었는데 뭐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고. 근데 분당 같은 경우 뭐 선도지구 경쟁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5, 6월부터 이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건 자세한 이런 기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는 건 결국은 주민 참여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확산 가능성,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도시기능 향상,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있는데, 주민 참여도랑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결국 사업성이에요. 일반 물량이 몇 개 나오냐, 그래야지 공급이 많이 되죠. 당연히 이게 정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라.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뭐 삼성, 한진, 시범, 한양, 우성, 현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말은 이렇게 두 개 또 따로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얘네가 또 얘네랑 같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얘네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같이 하냐. 지금 우리 둘이 합해도 세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풍선요 해갖고 여기 지금 GTX-A 성남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좀 두 개가 유력하고, 그다음에 이 양지마을 여기가 이제 그 분당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군 생각하시는 분은 일로 오시고, 내정중학교가 유명한 학군인데 여기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분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분이 많이 차이 나면 날수록 좀 힘든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인광, 보성, 뭐 한라 해갖고 쫙 있는데 지분이 여긴 또 작아요. 예, 지분이 작으면 저는 조금 경쟁에서 밀린다고 약간 생각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우성 라이프 뭐 이렇게 했고 상록 마을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까치마을이죠. 예, 그래서 까치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하얀주공 5단지 원래 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면 얘네 입장에서는 글쎄 이렇게 만족을 할까?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죠. 왜냐면 11.6평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좀 힘든데 용적률 인상 안 되면 같이 하니까 또 이제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각자 다 열심히 한다. 뭐 한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쟁이 다 치열한데 여기서 아마 MP님 말로는 많이 되면 네다섯 군데가 되고 적게 되면 한두 군데라고 하는데 이 분당 같은 경우 그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분당은 한 4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